해볼까요? 네. 슬레이트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8살이고요. 지금 약대 졸업한 지 2년 됐고 근무약사 하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 백수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운과 달리 오늘 모신 분은 백수입니다. 전직 약사셨잖아요. 예, 약사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죠, 그러면? 13개월 정도 하고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혹시 마무리를 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개국하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근무약사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지금 시기에 이제 조금 쉬면서 리프레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 약사의 길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과 쪽을 공부하면서 화학 생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약학을 알게 됐고 피트라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약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대 쪽으로 굳이 안 가신 이유는? 원래 공대를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전적대학교에서 공대를 다니다가 화학공학 쪽을 공부하다가 피트를 쳐서 이제 약대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화학공학과를 공부하시다가 그렇죠. 약대로. 정확히는 고분자공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왔는데 고분자공학과를 간 이유는 친구가 거기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도 했고 필수 이수 과목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과에서 그 필수 이수 과목을 다 이제 배울 수 있어서 고분자공학과로 가게 됐습니다. 약대 말고 뭐 의대 쪽이나 아니면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의대는 수험생 시절에는 딱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주변에 되게 간간히 보면 약대를 졸업하고 의대로 다시 진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약대를 졸업하고? 네. 근데 저는 6년이라는 공부를 충분히 했는데 약사고시도 힘들게 붙었는데 또다시 이제 의대 공부를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아직 뭐 다른 하고 싶은 일도 많기 때문에 약사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고 신약 개발은 약대를 와서도 뭐 할 수 있는 길인데 저는 뭐 근무약사를 하게 된 거고요. 약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약사까지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말했다시피 필수 이수 과목을 대학교 2년을 다니면서 마쳐야 되고요. 뭐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제일 중요한 이제 피트라고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을 치면서 뭐 점수에 맞춰서 약대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피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피트 공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피트가 이제 저도 이제 친지 꽤 오래되긴 했는데 피트가 이제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그리고 유기화학 4과목을 이제 치게 되고요. 물리도 보네요. 네, 일반 물리학도 봐요. 그리고 근데 뭐 학교마다 이제 과목별로 반영하는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처럼 거기에 이제 점수에 맞게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대를 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피트 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이제 지금 제가 피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2+4 이제 약대를 졸업하게 된 거고요. 뭐 전적대학교에서 2년, 이제 약대에서 4년을 해서 통합 6년을 배운 건데 이제 아예 수능으로 6년을 공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이제 수능으로도 뽑고 또 유예 기간을 약간 가져서 피트로도 뽑고 수능으로도 뽑고 이제 이렇게 다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대를 가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피트 세대라서 뭐 학창 시절 공부는 사실 약간 관련이 없기는 한데 이 전에 수능 시절 약대 뭐 성적을 보면 스카이 정도 되면 뭐 약대를 간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되게 높은 약대는 뭐 지방의 의대보다 높은 시절도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다시 22학년도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셨나요? 저는 뭐 조금 그냥 많이는 잘하지 못하고
수능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제가 정도? 근데 네. 수능을 못 봐서 약대를 준비하게 됐거든요. 아, 네, 저한테는 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 도약의 발판이었다. 그죠, 그죠. 약대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 도약의 발판으로 약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준비해서 약대에 딱 입학을 했다. 그러면 약대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요? 기본적인 이제 생물학에서부터 뭐 생화학, 약제학, 뭐 천연물, 생약, 그리고 뭐 중요한 약물학이나 약물 치료학 등등 되게 많은 것을 배워요. 약사가 돼서 약국으로도 갈 수 있지만 병원으로도 가고 또 공장으로도 가고 공직으로도 가기 때문에 되게 포괄적으로 약에 대해서 다양한 범위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약사가 되면 무조건 약국에 가야 된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저기 이렇게 네, 갈 수가 많이 있군요. 특히 뭐 요새는 병원이나 회사로도 많이 가려고 하는 분위기고 그쪽으로 뭐 제도도 이제 개선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약국에 계시면은 하루 일과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일단 일을 하나요? 저는 근무약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뭐 9시 혹은 8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기본적으로 처방전이 내려오면 뭐 그에 대한 약에 대해서 복약 지도를 해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뭐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오면 뭐 일반 의약품을 권해드린다거나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또 그에 맞게 건강기능식품도 뭐 권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통은 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안 오면 뭐 해요? 손님이 안 오면 카카오톡 손님이 안 오면은 딱히 이렇게 바쁘게 할 일은 그죠. 예, 없는 그래서 거예요. 뭐 계절도 많이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바쁠 때는 정말 한 번도 못 앉을 정도로 되게 바쁘고 뭐 여름 같은 시기에는 뭐 꽤 여유 있는 생활도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사는 약을 싸게 살 수 있나요?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인가? 왠지 그럴 것 같아. 왠지 그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차 싸게 사잖아요. 그죠. 예.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도매상에서 약을 받아서 네. 약국이 소매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윤이 원래 조금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약국장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뭐 도매가에도 살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그냥 던져본 건데 그죠? 맞네요. 약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약국으로 가는 약사와 이제 뭐 병원 쪽으로 가는 약사가 있으면 페이나 이런 게 좀 다른가요? 다르죠. 뭐 약사가 갈 수 있는 길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초반 이제 신입만 생각했을 때는 보통은 약국이 제일 높아요. 이제 약사는 근무약사가 처음에 시작하는 거랑 이제 뭐 3년차, 5년차 돼도 큰 변동은 없어요. 약간 더 높아지는 정도. 그리고 이제 개국을 했을 때 다시 이렇게 오르는 거죠. 본인의 약국을 했을 때. 개국하기 전에는 연봉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세전으로? 예, 세전. 세전으로요? 근데 보통 약사들은 세후로 계산을 하는데 세전으로 이제 얼마 전에 된 거를 보니까 한 7,200 좀 넘게? 와우. 세전으로 월 600 조금 넘게? 네. 근데 이것도 예. 지역마다 달라요. 제가 그랬다는 거고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서울은 아무래도 약사의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약사의 페이가 좀 낮고 뭐 수도권 지방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근무약사 페이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배. 친하게 지냅시다. 네. 아니에요. 예, 이따가 백수예요.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백수인데.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본인이 생각하시는 약사의 장점 아니면 약사의 좀 약사도 이런 거는 좀 힘들다 이런 단점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일단 장점은 아무래도 면허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일단 근무약사일 때는 뭐 좀 일하다가 쉴 수도 있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환자들이 왔을 때 제가 이제 하기에 따라서 복약 지도를 잘하거나 알맞은 약을 전해줬을 때 그런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약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활동량이 아무래도 조금은 적을 수 있죠. 밖에 다니는 직업보다는 그거는 아무래도 단점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적성이 약사에 좀 적합할까요?
일단 제 생각에 좀 선한 사람이 예. 적합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약사 일을 하고 느낀 건데 환자들은 되게 들어주는 걸 중요시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치유받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공감을 하고 뭐 당연히 지식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돼야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약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약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뭐 팁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조언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피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기의 발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약의 발판이. 그래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뭐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팁은 뭐 근데 약대는 근데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노력을 하면. 왜냐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국에 계시는 모든 약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